이렇게 있어서 좀 어색한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한국을 영화 끝나고 감독님과 배우들 모시고 건축가에 대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을 맡으신 정영석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찬희 배우님, 김정아 배우님, 서윤아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박수는 손은 안 돌아, 손은 주셔야 됩니다. 다들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해야 돼서 원래 건축가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들 핸드폰으로 해야 돼서 배우분들도 핸드폰을 모시고 계시고요 하는 거라서 이번엔 양해를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무엇보다 이 대중분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 직접 못 들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부터 인사말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외부 방이 좀 괜찮나요? 괜찮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만신이 역할 맡은 이천입니다. 이렇게 가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 역할을 맡은 김정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정말 봐주셨으리라 믿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용 역할 맡은 서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막 지금 너무 이상한데 여튼 영화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금부터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스시로 보면서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어떻게 보셨는지 다들 좀 궁금한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저는 사실은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보고 나면은 뭔가 계속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세 커플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뭔가 암시는 주는데 그게 없어서 감독님께 그런 결말을 만든 이유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담고 있죠. 인물들도 그렇고 진행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냥 너무 영화적인 어떤 판타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 개인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좀 바랬고, 그러다 보니까 엔딩 부분도 이제 사실은 관객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원하는 지점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죠. 이 질문에 이어서 배우분들은 그 각자 상황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앞을 좀 상상하시나요? 두 분은 어떻게 잘 다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루어졌다 다시 뭔가 그냥 다시 만나지 다시 행복해졌지 이렇게는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뭔가 그런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어떻게 더 행복해지고 뭔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진 것만으로도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 생각했어요. 저는
만식이 그 자리에 안 나온 것만으로 희망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혜연이가.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앞을 바라봐주는 장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혜연아 배우님은? 저는 세영이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뤄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붙여서 저는 궁금했던 게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김승수 씨가 되게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서연아 배우님하고 김승수 씨하고 이렇게 티타카를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사실. 그래서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김승수 선배님의 실제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취하셨던 그런 장면들에서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 선배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TV에서는 뭐 실장님 역할이나 악역이나 사극 같은 거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많이 찌질하시고 그래서 영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얘기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본 바로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너무 없다고.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나오길 참 잘했다. 그래요. 아, 사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약간 좀 찌질해요. 민규도 그렇고 승수랑 그렇고 캐릭터들이 셋이서 만나서 이렇게 다 좀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찌질하지 막 이렇게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일 찌질한 건 네, 현실에서 남자들이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 지금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예, 지금 온 질문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 질문 선택되신 분은 그 나갈 때 그 사인 엽서를 드릴 예정인데 직접 지금 배우분들이 직접 하신 사인이 있습니다. 네, 나가면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감독님이 사실은 뭐 영화를 좋아하거나 이랬으면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는데 배우도 하시고 사실 연극 연출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사실 다재다능한 분이라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사실 연극 연출가 김승수 씨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블리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감독님 경험담인지. 아주 강하게 부정은 못할 것 같고요. 뭐 많은 부분이 제 경험담이 들어가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왜냐하면 또 직접 제가 또 현재 비슷하게 공연을 병행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역시 뭐 제 부분도 좀 들어는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도 이제 그 찌질한 그 세 명이 비슷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 명의 남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인물을 세 명으로 변화시켜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너무 쳐다보시는 눈빛이 너무 아니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 세 남자가 나오잖아요. 네. 세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 세 개의 전부 이야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영로뿐만이 아니라 세 남자의 이야기가 모두 약간의 감독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그런 확대하신 것 같고요. 너무 같나요 제가? 약간씩은 들어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이게 지금 계속 핸드폰을 봐야 돼서 네. 정신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 서연아 배우님께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실제로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먼저 대시한 척. 남자한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거절하는데 막 맹목적으로 좋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네. 본인의 모습이 그럼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에서 그렸던 모습이 사실 이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른데 좀 드라마에서는 새침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거나 좀 그런 역할들이 많아서 얄밉거나 근데 세영이가 제일 많이 닮아 있어서 좀 편했고 그리고 또 반영시킨 것도 있어요. 세영이의 말투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거에 다른 드라마에서 연기할 때 사실 제 모습을 많이 빼려고 하는데 세영이는 제가 많이 넣어서 더 저랑 닮아졌고 또 세영이가 가지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족발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사촌 언니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래서 네.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정말 완벽하게 똑같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 대사를 할 때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대사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주의라서. 진짜요? 네. 그 대사는 사실 제가 만든 대사는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대사예요. 왜냐면 사실은 그 장면에서 그 씬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영화 전체에 이제 그 세영이라는 인물이 영노라는 인물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아마 그런 걸 이렇게 뭐랄까 공감하거나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차이가 갭이 많이 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관한 상당수가 많이 뭐 이제 현실 보면 막 반대도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됐던 게 왜 그러한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영노라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어쩌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걸다시피 하면서 대시할 수 있는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그 지점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노라는 인물한테 어떤 그런 강하게 대시할 수 있을까, 강하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까가 저도 계속 이제 고민이 됐었어요. 이 지점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본인의 경험을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들려줬어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 경험을 했던 얘기를 들려주니까 공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돼서 이제 사실 그 대사를 거기서 끌어와 쓴 거죠. 네. 그 이찬 씨하고 김정환 씨께 질문 드리면 전에 보니까 같은 작품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서로 없었나요? 저 양상별로 처음 네. 어떤 작품? 두부 저는 어쨌든 두부 여기는 서로 두부 생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두부로 나오는 역할이라서 뭐 두 분 다 어쨌든 기혼자시고 자녀도 있으시고 한데 두 분 호흡 맞추거나 이런 거 좀 어땠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좀 뒤늦게 캐스팅돼서 같이 이렇게 맞춰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맞춰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인 건지 이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의 부부 저거부터 찍게 돼서 처음엔 진짜 서먹서먹했는데 그 서먹서먹함을 그냥 그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쭉 찍다 보니까 나중엔 또 좀 친해져서 나중엔 또 그런 뭔가 애틋한 마음도 표현이 되는 거고 거의 엔딩 장면은 맨 마지막에 찍어서 뭐 그때는 정말 좀 서로 뭔가 짠하기도 하고 또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혜영 입장도 되게 이해가 가고 또 저도 연기하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혜영이한테 화가 난 것보다 저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 자신한테 화가 난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계속 혜영이가 힘들어지는 게 다 나 때문 같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근데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런 상황이 너무 싫고 나중엔 또 미안하고 나중엔 또 애틋한 그런 마음도 표현이 되고 되게 처음에 서먹서먹한 걸 찍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워낙에 뭐 표현을 잘 해주셔서 이찬희 배우님께서 잘 해주셔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제가 또 같이 그 감정에 잘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하는 게 오히려 영화 쪽에 더 도움이 됐네요.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 새 커플 캐스팅이 그 첫 번 커플 캐스팅이 제일 먼저 했었어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딱 전에 그 티키타카 말씀하셨는데 처음 때는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두 분의 배우가 서로 처음 만났었고 그 당시 처음 만나고 또 워낙 그 선후배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었죠.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워낙 10년 정도의 관계를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따로 이제 개인 연습도 사실 많이 했어요. 자주 만나서 리딩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또 가까워져야 되니까 두 분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주문도 했어요. 뭐 여기서 선후배 어떤 그런 그 뭐라 관계 이걸 그냥 버리고 그냥 막 제가 반말하라고 그러고 선배한테 막 반말하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저희도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그렇게 좀 쌓아나갔고 말씀드린 세 번째 커플은 어찌 보면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좀 그런 말씀대로 그런 서먹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의도된 부분이 있죠, 사실. 여기 질문에도 나왔었는데 그 뭐 바루스 분이 나오셨는데 그 질문 바루스 분이 질문 주셨는데 그럼 그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역할 당연히 이미지 많은 역할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 사실은 뭐 막 저희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봤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고민 없이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김승수 첫 커플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김승수 배우는 이제 이미지가 되게 도시적이었고 그동안에 또는 뭐 사회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역할 이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이런 찌질한 모습하고 사실 매칭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걸 한번 끄집어내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잠깐 봤는데 아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찌질하게 잘 표현해줘서 아 진짜 말씀대로 여기 보는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었고 김승수 씨 캐스팅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 다 성공했고요. 성공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욕심을 냈는데 잘 됐었고 서연아 배우도 사실은 이제 고민했던 게 누가 봐도 극 중에서 그런 매력적인 모습 봐도 특히 이제 엔딩에서 그런 뭐 타임루픈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배우가 그 장면을 굉장히 되게 귀여우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되게 이제 그 상상을 했을 때 예측이 안 돼서 고민이 많이 됐었죠 사실은. 그게 하이라이트였는데 굉장히 잘 소화를 해서 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굉장히 만족하시는데 감독님께서. 사실 저에게도 그 장면이 가장 큰 도전이었죠. 왜냐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대사였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보시는 분들이 손 주먹을 움켜쥐지 않고 잘 참으면서 보실 수 있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지 이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손짓이라도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 맞게 잘 봤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좀 하고 좀 해볼까요? 이제. 그 장면 하나만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타임오브 장면이요? 네. 왜냐면은 그 에피소드의 처음과 끝이 같은 이제 장소에서 이제 술집에서 벌어진 장면인데 실제로 재촬영한 거예요. 아. 첫 번 촬영에서 김승수 배우가 좀 공을 들이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진짜 술을 마시고서 죽고 싶다 하셔서 술을 마셨는데 너무 과음을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과음을 하셔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술 취하시면은 그 정상인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반응 속도와 어떤 이 속도가. 그런데 이제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속도가. 그래도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좀 빨리 대사나 이런 리액션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시 가서 재촬영을 했어요. 그때 술 안 먹고. 그래서 그런 뭐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여기 좀 인상 있는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상굴 앙상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 전작을 보셨나봐요. 성의 나라를. 거기 이제 아. 그 인물들이 극중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마음이 되게 새로웠다고.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지만 되게 팬인 것 같아요. 감독님 팬인 것 같아요. 특별 출연 어떻게 부탁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아니 뭐 특별 출연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작업 배우들이 주변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워낙 또 가깝고 그래서 흔쾌히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전작들에 출연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기 저 도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전에 작품들에 많이 나오셨죠. 잘 깨알같이 잘하셨네요. 우리 오빠 정신 차리고 그 대사에. 저도 출연했는데 혹시 아세요? 아, 이번 영화 출연하셨어요? 이 영화에 저도 출연했어요. 톡으로 보내주세요. 톡으로 맞은 사람은 아세요? 그 드리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다. 배우는 저입니다. 아 여기 벌써 아시지? 벌써 아셨네요. TV 속에 나온다. 착착 앙상 블링블링. 오 아시네. 네네. 네. 역시 아셨군요. 많이 하는데요? 그 씬은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여수한 바다라는 영화의 그 장면을 따서 왜냐면 그게 또 다른 영화를 쓰기에도 저작권 문제가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출연했던 영화에 그냥 따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썼습니다. 네. 감독님 팬이 많으신가봐요. 이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TV 속에서 TV에 나온 두 번째. 네네 그 장면. 네. 네. 귀신같이 하셨네요. 모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두석 감독님이 너무 정면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감독님 그래도 감독님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 않을까요? 네, 보면 알 것 같은데 별 보여서 야 블리님이 질문 주셨는데 어쨌든 이찬희 배우님과 김정아 배우님 실제로 결혼하셔서 네. 이임 여부와 이게 상황이 사실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얼마나 이입했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 현실 속의 남편 이찬희의 모습, 현실 속의 아내 김정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과 어떻게 좀 갖고 다른지 좀 추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이게 뭐 그런 경험을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찍으면서 이게 뭔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뭔가 이제 그런 결혼 생활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면 참 힘들겠구나. 생활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막 계속 신경 쓰이고 모든 것들이 참 이게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면서 찍었고 진짜 얼마나 싫을까? 모든 것들이 우선 지금 내 가정이 너무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 안에서 좀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그런 유산에 대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라서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고 또 그걸 뭔가 어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그 아이를 못 지킨 우리 둘 부부의 존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결혼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김정아 배우님이 더 공감대가 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극 중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의 잘못이 아니고 마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되게 끝에 몰린 것 같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상황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혜영처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찍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네. 사실 저희는 실제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먹먹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품어주던지 같이 어떻게든 이걸 이겨나가보자 하던지 지금 이런 상황처럼 좀 잠시 떨어져 있어보자. 그 그러니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로는
되게 먹먹해요.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 왜 우리에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도 했었고. 네. 여기 이제 그 참석하지 않은 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배영님 팬이신데, 그러니까 최배영님 팬이라서 영화를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메마른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도 좋았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 성격과 주연 역할이 비슷한지? 좀 많이 비슷하죠. 네, 많이 비슷하고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진 뭐 엉뚱한 모습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너무 많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많이 비슷해서 가끔 종종 혼도 내요. 현실로 돌아오라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고, 그 여기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그 세 개 에피소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제 좀 여기 우리 옆에 다 계시지만 처음하고 세 번째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거기 되게 현실적인데 약간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냥 어떤 좀 약간 풋풋한 이 과거의 느낌도 있고 아직은 그런 정서라든가 좀 그런 좀 추억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뭐 공도 좀 들은 게 있고 여기 뭐 써주신 대로. 그 다른 세 분은 그럼 어떤 커플들의 모습들이 가장 좀 좋았나요? 자기 부분 빼고 그럼 두 개의 부분에서. 사실 저를 빼면은 두 커플이 났는데 또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서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각자 에피소드의 볼 포인트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몽글몽글? 뭔가 예쁘고 귀엽고 약간 사실 행복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프지도 않고 그냥 저 나이에 저 청춘에 저런 정도의 짝사랑과 저런 이별의 아픔 정도는 뭐 추억이고 좋은 거지. 약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귀엽고 몽글몽글한 부분이 좋았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 영화 중에서 가장 진한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아픔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겪어보지 않았고 약간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저런 감정을 주고받는구나, 약간 그런 포인트들을 두고 저는 봤어요. 좋은데 좀 마음이 많이 막 먹먹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네,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김승기 배우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서연아 배우님의 그런 귀여우면서도 당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커플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에피소드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래가지고 감독님께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이 커플만은 좀 이어주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너무 귀여운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아무도 모르죠. 영국에서 이제 왔을 수도 있고 또 각자 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실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왜 제가 그 보시는 분들이 이걸 대입을 해서 자기 거에 삶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고 생각을 가졌으면 싶은 게 뭐냐면, 이 영화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 관객들한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 제목을 붙이면 그게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행복한 시간은 반복하고 싶다, 마음은 무엇으로부터인데, 이게 합쳐지면 행복은 마음으로부터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것도 진짜 영화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였고, 역시 세영이가 해준 얘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많은 실제로 우리 살면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이 사실 어찌 보면
목표라는 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잊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에 쫓겨서. 그래서 사실은 세영은 아주 간단한 명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난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그 마지막 세 번째 커플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물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사실 그래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뒤집어서 가면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좀 행복이 뭔가 아주 멀리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별개의 그냥 이야기인 거고 판타지 같은 거고 사실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거 좀 찾아주길 바란 거죠. 이거 할까요? 저 네. 제일 부러웠던 네. 커플이요. 저도 아까 정화 배우님처럼 첫 번째 커플이 제일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세 개의 에피소드가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의 어떤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인 것 같아요. 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제 시작되는 단계, 그 뭔가 생겨나는 단계인데 전 첫 번째 커플이 뭔가가 마음은 다 있고 밀어내고 뭐 해도 그게 확실히 사랑이 그런 감정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감정들이 되게 기분 좋았고 찍으면서도 저는 되게 힘든데 저 커플 너무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찍고 있는 게 약간 약올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 보면서 첫 번째 커플 재밌다라는 생각 많이 했죠. 지금 드릴 질문은 사실 영화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이게 사실 미모의 여배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박임은 씨가 질문하셨는데 그 여배우분의 미모 비결이 궁금하다면서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사실은 기자들도 그렇고 되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건지 타고난 건지가 항상 궁금합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미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TV에 나오고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하고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겨울 되면은 마스크팩도 매일 하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많은 걸 하네요. 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 속에서 즐거운 거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내가 마음 편안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거? 그게 그냥 뭐 미모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삶에 있어서 그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네, 좋아했습니다. 그 관객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음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질문을 주고 계세요. 보니까 여러 이제 질문이 작사, 작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악에 대한 부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음악을 사용하는 걸 제가 사실 좋아해요. 이제 공연 만들 때도 음악을 많이 쓰고 뭐 전자할 때도 많이 썼고 유일하게 이제 그 두 번째 영화 때는 음악을 전혀 안 썼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작곡자와 음악을 다 만들었죠, 사실은. 다 만들어서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 또 여기서 왜냐면 저희 드라마가 사실은 음악 같은 거 빼면 굉장히 그냥 너무 좀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되게 너무 뭐 이렇게 단단하게 그려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음악이 좀 깔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마 음원이 나왔나? 음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제작진에 한번 여쭤볼까요? 나왔는지? 제가 제작진이라서. 아니 홍보팀이나 홍보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럼 음원이 본인이 그럼 모르는 거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너무 열악한 제작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음원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음원은 있는데 음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개봉과 동시에 음원을 아마 찾아보시면 음원이 있을 겁니다. 네. 음원 많이 좋은 노래 많잖아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좋은 음악이나 이런 좋다라고 되게 상이 많아서 그리고 약간 되게 어떤 의미에서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여기 행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녹두꽃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녹두에 관한 질문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 이 영화가 전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전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주 로켓 부분도 사실은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주에서 로켓을 촬영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영화의 기본 시작은 그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공연을 모티브로 사실 영화를 해야 된다는 또 전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받았던 게 녹두장군 그 얘기인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기에는 제작비 규모도 그렇고 주신 돈은 조금인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제가 그냥 절충을 한 거죠. 그냥 그러면 녹두장군 이 이야기를 극에서 연극팀이 요공을 준비하는 설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오리지널을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극 중에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 거고 그 녹두꽃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그게 급하게 소품팀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왜냐면 계절이 또 안 맞아서 나중에 많이 시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딘가 잘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배우들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게 되면 되게 일상적이긴 하지만 뭐 되게 뜨겁거나 자극적이거나 되게 강렬한 건 없지만 한 번 보면은 2시간 쓱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보고 나서 계속 뭔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여운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각 배우분들은 이 영화의 매력점을 뽑는다면 어떤 점을 뽑을 수 있는지 한 가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사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이야기를 그냥 길게 좀 서서부터 쫙 길게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에피소드별로 잠깐 뭔가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번 정말 그 어떤 뭐 사랑이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과연 행복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이게 되게 가벼운 영화지만 뭔가 메시지가 되게 묵묵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갖고 저도 그런 매력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가 그렇게 막 보면서 힘들거나 보면서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소한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영화라서 좋았어요. 시나리오부터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보면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그냥 내 주변에 누군가 있을 법한 이야기, 나도 한번 겪어봤을 법한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영화의 장점은 편안하고 그리고 6명이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는 못해도 한두 포인트 정도는 공감하거나 겪었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 영화의 관람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영화를 보다가 어떤 나와의 적성을 만나면 사실 그 영화는 영화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이야기가 합쳐지고 이제 저는 같이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영화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기하고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볼수록 매력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뭘 콘텐츠를 볼 때 되게 좀 강렬하고 자극적인 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재미를 더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영화들이 볼 때는 그런 요소가 없더라도 보고 나서는 오히려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약간 스며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탁 뭔가가 안 쳐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영화들도 참 보기에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영화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이 사실 볼수록 매력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타임루프라는 게 되게 좀 인상이 남잖아요. 본인이 타임루프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한번 되돌리고 싶은지. 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렇지 않은 질문인데 저한테 되게 센 질문으로 들리는데요. 갑자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돌아가고 싶은 만큼 행복한 순간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현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매 순간을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부분에 돌아가서 뭔가 좀 바꿔놓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비밀입니다. 방망이 엔딩 같은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냥 행복하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네. 와 진짜 어렵네요.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보고 지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체를 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저도 되게 제 삶에 지금 되게 만족하고요. 뭐 뭔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그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살겠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대로 재밌었고, 뭐 고등학교 시절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냥 그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마치 짠 것처럼 지금 그런 대답을 내면 저도 현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기가 당연히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정말 죽고 싶었게 어려웠던 순간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들을 거쳐서 또 많이 저는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뭔가 알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시간으로 앞으로 오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반드시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돌아가서 뭐를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가 가장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순간이라서, 근데 하다 보니 좀 짠 것처럼 얘기가 돼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디 과거에 한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똑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직 방금 전 순간으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영화의 몇 장면을 잘라내고 싶네요. 네. 어디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래서 네, 몇 씬 정도는 조금 보면서 잘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2년 전하고 좀 다른 생각이.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작업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라내기가 어렵잖아요. 편집에서 2년 전에도 썼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한 작년에 이제 상영을 많이 하고 따지면 1년이 좀 넘었죠. 그렇죠. 한 1년 넘게 다시 보니까 약간 분노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사운드 몇몇 장면들이 저희가 워낙 제작 여건이 좀 열악했고 뒤에서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라내거나 좀 그런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아까 한 분이 그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문제에 있어서 후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마침 하신 분들이 다시 스케일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아시다시피 이게 저예산 영화들의 또 뭐 어떤 한계점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아쉽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과감하게 한번 잘라냈으니까. 하지만 영화는 이렇게 지금 내일 개봉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많이 알려주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되고요. 끝나기 전에 이제 여기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인사 마지막 어떻게 뭐 당부의 말이나 어떤 하고 싶은 말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서 한번 마지막 그 말은 마스크를 벗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또 관객과에 왔는데 또 본 모습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벗어도 괜찮아요? 아니, 말할 때 말하는 사람만 한 명씩만 이렇게 벗어도 돼. 지금 계속 다 벗지 말고요. 말을 자기 차례일 때 벗어주시고 마지막 말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영화가 사실 좀 느리게 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조금 너무 편하게 보시는 것보다 좀 생각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그냥 별 없이 지나가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관객분들 이런 지점들을 좀 느끼거나 생각해 주셔서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리고 되게 주고받는 말들이 그냥 뭐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그 대사마다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씩 생각해서 보시면 영화를 보시는 재미라든가 이게 조금 더 풍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를 한 번 보시는 것보다 N차 관람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랬구나 하는 거를 한 3번은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최하. 그렇죠. 세 번 보면서 네. 처음에는 첫 번째 커플, 네. 두 번째 볼 때 두 번째 커플, 세 번 볼 때는 세 번째 커플에 중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전체를 다 한꺼번에 그러면 영화가 좀 훨씬 더 아마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러 와주시고 또 좋은 뭐 이렇게 홍보도 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진짜 이게 진짜 마스크 쓰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영화 본다는 것도 힘들다는 걸 며칠 전에 앙상블 시사회 때 마스크 쓰고 영화를 보는데 이게 영화를 보는데도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요즘 시대에 많이 느끼는 게 되게 그냥 생활에서 소소히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 그게 행복했다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 이야기도 사실 별거 없고 그냥 사는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또 즐거웠고 그 시간이 소중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영화여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들을 보면서 뭔가 재밌다, 뭔가 시간이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래 저런 게 어떻게 행복한 거지, 저런 게 소중한 거지를 느끼는 것도 되게 사람한테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벗었을 때 이쁘다 한번 나와야 돼. 셔터 소리가 달라지네. 저 할 때하고 그걸 너무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서늘해질 때, 쌀쌀해질 때 오셔서 조금은 같이 서늘해 마음이 좀 먹먹해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 말처럼 한 번 아니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또 다른 재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서 주변에 오늘은 혼자 오셨지만 다음번엔 가족, 친구, 뭐 동생 같이 오셔서 또 봐주시면 또 다른 재미들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와. 일단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영화를 보시고 대화까지 나누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텐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 영화 보시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뭐 사운드 부분도 그렇고 이것저것 뭔가 성에 안 차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그래도 즐거운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도 저희와의 대화도. 그래서 가시는 길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